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화영 씨의 술 파티, 또 검찰의 회유와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화영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아주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검찰로부터 술 파티에서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화영 전부지사가 이번에는 영상 녹화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측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지난 4월 4일 날 법정에서 6월 30일 날 1313호 검사실 건너편에 있는 창고에서 술 파티 열었다. 연호와 회덮밥이 있었고 그 자리에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더군다나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그리고 교도관,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가 그 일자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자도 바뀌고요. 장소도 처음에는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진술 녹화 영상실이라고 했다가 또 검사 휴게실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자도 사실은 일관성이 없고 장소도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검찰 정관 변호사가 회유를 했다고 주장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화영 측에서 지난 22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전 부지사의 어떤 자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언론에. 그러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검사가 연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313호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제 검사실 보면 조사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문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검사가 쉬거나 기록부는 또 검사 개인의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전관 변호사죠.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해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중인 뇌물, 정치자금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회유를 그 변호사 통해서 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에도 이제 검사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수사를 하는 사람과 친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옷까지 벗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하지를 않죠. 그런데 검찰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화영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변호사를 접견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연결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이화영 피고인하고 이 전관 변호사는 원래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이 그 변호사와 접견을 한번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접견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서는 이제 변호인이 접견하면 접견 내역이 다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와 이화영 씨가 접견을 한 때가 언제냐면 2022년 11월 3일이라는 거예요.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김성태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체포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면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태는 이미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체포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김성태의 말을 인정하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해당 변호사, 전관 변호사라고 지칭되는 변호사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명백히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제까지 자신이 회유를 했다고 한다면 왜 이제까지 법원에서 회유에 대한 주장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봐도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주장으로 영상 녹화실 내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주장을 하던데 그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화영 측에서 처음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음주한 장소로 검사실 건너편에 있는 창고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영상 조사 녹화실에서 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영상 녹화실 거울 뒷면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 왜 이걸 설치했냐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노트를 적는데 이 노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이 몰카를 설치한 법적 근거를 밝혀라, 아니면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 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게 몰래카메라가 맞나요? 영상 녹화실 설치한 CCTV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확인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 녹화실에 설치된 CCTV는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CCTV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법 조문에 의하면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한 대하고요, 근데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한 대,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뭐 이건 법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설치할 때는요,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두 대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고해상도가 아니고 일반 해상도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영상 녹화실 가보면요, 딱 설치되어 있어요. 위에 무소리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랄지 옆에서 조사받는 사람과 조사하는 사람을 촬영할 수 있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왜 몰래카메라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를 할 때는 당연히 피의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영상 녹화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영상 녹화가 끝나면 CD 형태로 영상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보는 데서 절대로 이걸 만지지 않아요. 같이 그 자리에서 밀봉해서 보관을 하고, 봉인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고 나서는 피의자가 됐건 변호인이 됐건 언제든지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법정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CD를 봅니다. 이게 촬영한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래 촬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것 자체가 조작될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변호사 정도면 영상 녹화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절차를 알고 있지 않나요?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제 변호사면, 특히 형사사건 해본 변호사라면 진술 영상 녹화실을, 조사실을 당연히 가봤을 거고, 그러면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그걸 CCTV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 없이는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뭐 법 조문만 좀 뭐 관심을 찾아보면 이게 몰카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사실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에 대장동이랄지 뭐 김영 씨 재판과 관련된 뭐 변호사들이 다 정계에 진출했잖아요. 공천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 됐는데, 그런 걸 의식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건지 그게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해봤을까? 영상 녹화실에 입회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